자, 이번에 우리 2019학년도 수능 39번 문제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해볼게. 자, 역시 우리 1번 앞부분까지는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볼게. 자,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맵 제작자들, 즉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 커다란 도전은 바로 묘사인데, 근데 어떤 묘사이냐면 바로 언덕들과 그리고 계곡들, 그리고 얘는 경사들, 그리고 얘는 평지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평지들의 묘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collectively 하면 얘는 종합적으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은 pp가 되는 후치수식인데, 우리 pp 또는 동사 ing 현재 분사, 그 다음에 형용사 앞에 그런 후치수식, 그거에 의한 후치수식 앞에는 반드시 주격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돼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콜 A, B라고 하면 2번 여기 이제 그 필기한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면 얘는 A를 B로 부르다라는 오형식의 이제 문장인데, 이때 목적어는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BPP, 그 다음에 우리 명사인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고 하다는 되다지다 맞다로 바뀌니까 A가 B라고 불리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be called B는 B라고 불리어지다라고 되는 거니까 여기 be called 이 부분 나와서 이거라고 불리어지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참고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 맵 제작자들에 대한 한 주요한 도전은 바로 묘사인데, 근데 무엇의 묘사이냐면 바로 언덕들과 그리고 계곡들, 그 다음에 얘는 경사들과 그리고 평지들의 묘사인 거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종합적으로 그런 토포그래피 하면 얘는 지형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형이라고 바로 불리어지는, 종합적으로 지형이라고 불리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의 묘사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주제는 바로 이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한 큰 그런 도전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것들의 이제 표현이다. 이런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계곡, 아니면 이제 그 경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평지들의 표현이라는 거야.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가 바로 그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큰 도전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은 can be done 하면 이것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this 얘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이런 것들의 그 표현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in various ways 하면 다양한 방식들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을 보면 이제 우리가 another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글이 전개될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인데, 근데 어떤 거냐면 바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야. 근데 무엇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냐면 바로 햇빛과 그리고 그 섀도우스 하면 얘는 그림자니까 그림자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 소대 주어 동사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형에 그 주름들이 얘는 번갈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번갈아서, 그리고 얘는 우리가 LIGHT의 그 PP형, 그러니까 빛이 뭐뭐에 빛을 비추다 이제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면 얘는 그 빛이 비춰지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걔 PP야. 그리고 쉐이드는 얘는 뭐뭇을 그늘지게 하다. 얘는 뭐뭐에 빛을 비추다. 목적어에 빛을 비추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번갈아서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그늘지다. 뭐뭇을 그늘지게 하다니까 그늘져지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처음부터 해석해 보면,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언덕이라든지 계곡, 그 다음에 이제 경사, 그 다음에 이런 평지의 묘사,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햇빛이라든지 또는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야. 근데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냐면 그 지형의 주름들이 번갈아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늘져질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얘는 분사구문이니까 만들면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근데 어떤 것을 만드는 거냐면 바로 그 땅의 그 모양의 시각적인 표현을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나 보구나 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방법의 소개가 끝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그냥 글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구나 라고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산이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산이 좀 이렇게 생겼던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생긴 그냥 산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해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햇빛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아무래도 햇빛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햇빛에 의해서 해를 좀만 더 높이 올려보면, 이쪽으로 더 높이 올려보면, 자 이제 그러면 그 햇빛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춰질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빛이 받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빛이 덜 받아질 테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빛이 더 그거보단 덜 받아질 테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덜 받게 돼서 막 그늘져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막 지형들은 이런 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그 자,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언덕이라든지 그다음에 계곡, 그다음에 경사라든지 평지를 그렇게 그 평지의 묘사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런 햇빛과 그리고 그림자의 그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햇빛이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는다라고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옅어진 빨간색,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늘져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두운 색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햇빛과 그리고 그런 그 그림자들의 이미지들 만드는 것. 아까 말했던 것 같지만 햇빛이 빨가니까 약해지고 약해지고, 이제 이 부분은 그늘져지니까 어두워지고, 이제 계속 반복되겠지. 막 이 부분도 다 산들이 막 있고 언덕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하도록 있냐면, 바로 이제 그 지형의 주름들이, 우리 주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가장 높은 부분에서 햇빛을 받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표현이 되겠지. 그리고 이 부분 좀 더 옅은 빨간색,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주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지형의 주름들이 그렇게 번갈아지면서 빛이 나고, 이 부분은 빛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그늘져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막 이런 데들도 다른 높은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번갈아서 막 이렇게 비춰지고, 그다음에 그늘져지고, 이런 게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뭘 만들면서 하냐면, 바로 그 땅에, 그러니까 어떤 큰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모양의 그 시각적인 표현을 만들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분은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그런 사진이 아마 있을 거야.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만 그냥 그 인터넷에 쳐봐도 이제 대략적인 그 사진이 나오거든. 좀 높은 부분은 빨간 곳, 그다음에 좀 더 옅어지고, 막 이제 그 너무 햇빛을 못 받는 곳은 좀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쪽을 한번 보면, 이제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이런 식으로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그럼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 볼게.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박스를 읽어줘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을 이렇게 바로 붙여서 읽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뒤쪽을 바로 한번 읽어볼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걸로 글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감각을 잡고 나는 그 뒤쪽을 한번 읽어보면, 자, 또 다른 것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동격으로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더 많이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그 또 다른 것은 바로 인데 어떤 거냐면 바로 등고선. 우리가 이제 컨트롤 라인 하면 얘가 등고선이거든. 그러니까 등고선들. 우리가 등이 어떤 그 등이냐면 같을 등자, 그 다음에 고가 이제 그 높을 고자, 그 다음에 선은 그냥 선이지. 그러니까 선자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같은 높이의 그 고도의 같은 그런 고도의 선들을 그리는 것이다. 즉 등고선들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2번도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붙여서 읽어볼게. 그러니까 한 등고선은 커넥트하면 연결한다는 거야. 근데 뭘 연결하냐면 바로 그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데, 근데 그 모든 점들이 어떤 점들이냐면 바로 그 같은 그런 높이에 이렇게 라이가 놓여 있다라는 뜻이니까 놓여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등고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언덕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는 이제 좀 그 입체감을 살려서 그려주려면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등고선은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높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린다라고 했었던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쭉 연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도상에는 이제 그 등고선 지도상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얘도 한번 주황색으로 해볼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언덕은 이제 그 위쪽에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언덕이 표현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등고선 한 등고선은 우리가 커넥트하면 연결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모든 점들이냐면 그 같은 높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 모든 점들. 얘네들은 다 같은 높이에 놓여 있는 모든 점들이니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등고선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방법이라 그랬고, 그러면 이제 그 등고선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2번은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 1번은 한 가지 방법은 이거다. 또 다른 방법은 이거다. 등고선 그리는 건데, 근데 이제 그 2번 뒤에는 등고선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답은 우리가 3번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등고선이 그렇게 이제 그 같은 높이에 있는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는 그렇게 놓여 있는 그 모든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하잖아. 등고선은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는 그 놓여 있는 그 모든 점들을 이렇게 한 등고선은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연결을 지금 하는 거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above plan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plane 하면 얘가 평원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평평한 이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한 둥그런 언덕 있잖아. 이렇게 한 둥그런 언덕은 우리가 would 동사는 동사할 것이다니까 appear 하면 나타날 것이라는 거야. 근데 on the map 하면 그 지도 위에 나타날 것인데, 근데 as 하면 무엇으로서 나타날 것이냐면 바로 a set of centric circles에서 얘는 동심의 이런 뜻이야. 즉 중심이 같은 그런 원들. 얘네들은 다 중심이 같잖아. 그러니까 a set of는 일련의 이렇게 읽는 거니까 일련의 중심 원들로서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같은 아까 이제 그 같은 높이에 있는 이제 이런 선들을 그 등고선은 그렇게 같은 높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덕 위로 그 평원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한 둥근 언덕은 이렇게 지도상에서 이렇게 그 중심이 같은 이런 원들 동심 원들로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therefore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앞이 이제 그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난이도가 4 이상을 받았던 거는 이런 그 근거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뭔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는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왜냐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때는 알아야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이 이걸로서 맞겠구나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좀 필요했던 그런 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게 설정이 되었었던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2번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언덕은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1번 이 뒷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같이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그 필기를 같이 봐보면 우리가 이거 n이 없다라고 한다면, 즉 명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자주 보는 그 분사구문이잖아. 그러면 그 분사구문은 동사 ing는 하면서 이렇게 읽어줬었지. 근데 그 앞에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있다면 그냥 얘는 명사 은는이가만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명사가 동사하면서 명사가 동사하면서 이렇게만 읽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생략이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the largest 하면 가장 큰 원 있잖아. 이 부분에 있는 원, 그것들은 바로 그 기반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 부분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기저 맨 아래쪽. 그리고 이제 그 the smallest 하면 가장 작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장 작은 것들은 near the top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꼭대기 근처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이제 빙이 생략된 거야.
병렬 구조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명사가 동사하면서 명사가 동사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3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그 when the control lines 하면, 그러니까 그 등고선들이 are positioned 하면 얘는 위치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밀접하게 together 하면 함께 말이야. 함께 이제 그렇게 위치가 되어진다면 그 언덕의 경사는 이 스티브하면 가파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 세미콜론은 우리가 and but 정도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but이라고 한번 읽고 해석해보면, 자, 하지만 만일 대의하면, 그러니까 그 등고선들이 우리가 놓여 있다면 멀리 떨어져서, 그렇다면 그 경사는 더 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젠틀하면 완만한 이런 뜻이 있거든. 아, 미안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냐면, 여기 이제 두 개의 등고선인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있고,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있다라고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등고선들이 위치가 되어질 때 이 얘네들이 등고선이지. 그러니까 위치가 되어지는데, 근데 클로슬리 하면 얘는 가까이 함께, 그러니까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함께 이렇게 그 위치가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높이와 이 높이는 다르다는 말이고,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더 변한다는 말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경사가 그 언덕의 이런 그 언덕의 그런 경사는 더 가파르다는 말이랑 똑같잖아. 왜냐면 높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변한다는 거니까. 근데 만일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등고선들이 이렇게 등고선이 있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쪽의 높이는 이쪽의 높이와 이쪽의 높이가 다른데, 근데 이제 이만큼이나 멀리 가서 높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등고선들이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놓인다면, 그러면 그 경사 있잖아. 이 경사는 당연히 더 완만하겠지.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해줬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뒤쪽을 한번 읽어보면 그 등고선들은 can represent 하면 얘가 표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scarves 하면 얘는 가파른 비탈들, 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가파른 비탈들, 또는 hollows 하면 얘는 움푹 들어간 곳 이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곳. 그리고 이제 valleys 하면 얘는 계곡들. 그러니까 지방의 그런 지역의 토포그래피 하면 지역의 지형들, 지역의 지형에 그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가파른 비탈, 그다음에 움푹 들어간 곳,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계곡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at a glance 하면 얘가 흘끗 봄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보면 흘끗 봐서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 자, they 하면 그것들은, 그러니까 그 등고선들은 reveal 하면 얘는 드러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드러내는데, 근데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거냐면 바로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이 목적어니까, 자, 그 등고선들은 드러내는데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맵 목적어하면 그 맵을, 그 목적어를 맵으로 표현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지역은 표현하는 지역이 아니라 맵으로 이렇게 지도로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맵드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지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지역에서의 우리가 더 릴리프 하면 얘는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그 고저, 높낮이가 얘가 대단한지 또는 작은지를 그 등고선들이 드러낸다는 거야. 아까 이제 우리 설명 들었었잖아. 자, 우리 땡땡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콜론이란 것은 즉 또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제 읽어줄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도 읽어줄 수 있는 두 가지의 뜻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이때는 그래서 선생님은 즉 다시 말해서로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한 이런 바쁜 그런 등고선 있잖아. 그것들은 의미하는데 라치오버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높은 그런 고저를 이렇게 의미한다는 거야. 이 부분들. 여기 보면 높이가 이렇게 이 부분에 있고, 짧게 얼마 안 가서 높이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이런 바쁜 등고선들은 이런 높은 그런 고저, 많은 그런 높은 고저를 의미한다는 거야. 높고 낮음을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